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내면이 죽어 있는 것이다. 노먼 커즌스. 노먼 커즌스는 병상에서 웃음과 희망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신력과 의지의 힘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이 명언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사건보다도 정신과 감정, 의미가 마비된 차에 살아가는 삶이 더 깊은 비극이라는 근본적인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 살아있음만을 기준으로 존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커즌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열정, 창조성, 호기심, 사랑의 감각을 상실한 채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감정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명언은 그런 무감각한 생존 상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살아있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고 감정이 움직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닌 삶의 본질을 다시 깨우는 외침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보다 더 위험한 무지는 없다. 볼테르. 볼테르는 종교적 맹신, 권력의 남용, 검열에 맞서 이성의 힘으로 자유를 추구한 계몽주의 지성인입니다. 이 명언은 비판 없이 받아들인 확신이 때때로 가장 파괴적인 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맹신은 판단을 마비시키고 무지를 정당화하며 타인을 억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은 넘쳐나지만 검증과 숙고 없이 믿어지는 이야기들이 여론을 움직이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볼테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성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믿고 언제나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라고. 이는 단지 철학적 태도를 넘어서 민주주의, 언론, 교육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사고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직한 절차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스스로의 사고를 보호하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지성의 근본 윤리를 일깨웁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카밀로 호세 셀라. 셀라는 인간 조건의 복잡성과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감정을 창조하는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 문학가입니다. 이 명언은 행복을 외부의 상태나 우연적 보상이 아닌 내면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주체적 산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기다리고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셀라는 말합니다. 행복은 자연히 오지 않으며 선택과 노력,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창조물이라고. 예컨대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관계를 돌보며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모두 행복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감정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정서적 풍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명언은 삶의 책임을 외부에서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강력한 전환점이며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직접 빚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유로운 정신은 수용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칼 구스타프 융. 칼 융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진정한 자유가 원하는 것을 무한히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삶의 불완전함을 외면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말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것, 외면한 것, 숨긴 것들이 결국 나를 지배한다고. 자유로운 정신은 자기 내면의 복잡함, 과거의 상처,
타인의 다름 등을 저항 없이 바라보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수용은 굴복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자율성의 회복입니다.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고도 여전히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자기 성찰, 인간관계, 치유의 핵심 원리를 간결하게 담고 있으며 심리적 독립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첫 열쇠입니다. 절망은 때때로 진실한 시작을 위한 위장된 입구이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로 유명한 코엘료는 인간의 영혼, 운명, 자아 실현을 탐색한 작가입니다. 이 명언은 절망이라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전환과 깨달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겪습니다. 그러나 코엘료는 말합니다. 절망은 종종 기존의 길을 포기하고 진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기 위한 거대한 출구가 된다고. 이 명언은 절망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내면의 지혜를 키우라는 말입니다. 고통은 성숙의 문턱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허상을 무너뜨리고 진짜 나를 만나는 첫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상실과 실패를 겪는 이들에게 의미를 잃지 않도록 붙드는 철학적 동반자가 됩니다. 절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는 근대 심리학과 실용주의 철학을 이끈 사상가로 인간 정신의 힘과 주체적 선택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 명언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인간 존재의 변화 가능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고정된 조건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태어난 환경, 주어진 재능, 만난 사람들,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를 규정한다고 믿지요. 하지만 제임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태도란 곧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걷게 됩니다. 더 나아가 태도는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인격을 결정짓고, 인격은 결국 운명을 형성합니다. 즉, 이 명언은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모든 인간은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는 작가임을 말해줍니다. 나무는 폭풍을 견뎌야 뿌리가 깊어진다. 도로시 톰슨. 도로시 톰슨은 1930년대 유럽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운 지성인이자 나치 독일에서 추방당한 최초의 미국 기자였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자신의 삶 전체에서 길어낸 내면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불어닥칩니다. 실직, 실패, 이별, 질병, 차별, 좌절 등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뿌리 깊은 정신, 정체성, 회복력이 다듬어집니다. 성공이나 편안함은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시련은 본질을 드러내고 진짜 강함을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풍랑을 견딘 나무는 토양 깊숙이 스스로를 고정시키며 살아남습니다. 이 명언은 단지 고통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진실한 성장은 고통의 정면 돌파 속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만의 깊은 성장의 여정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가장 크게 듣는다. 리처드 브라우티건. 브라우티건은 세련된 언어보다는 순수한 감정과 내면의 무게로 독자를 울리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이 명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사라진 공간의 회복을 요청하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때때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반응하고 감정이 다시 떠오르며 자기 내면과 재회하는 창조적 공간입니다. 침묵은 진공이 아니라 심리적 해방의 시작점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욕망, 두려움, 기쁨, 가능성을 만납니다. 이 명언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빈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며 존재의 중심에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기는 것이다. 조지 R. 마틴. 이 문장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 투쟁과 대가에 대한 차가운 진실을 말해주는 명언입니다. 조지 마틴은 왕좌의 게임을 통해 현실의 정치, 권력, 인간 내면의 약함과 잔혹함을 묘사했으며 이 명언은 그 중심에 놓인 철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포기를 선택합니다. 힘들어서, 방향을 잃어서, 혹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하지만 이 명언은 말합니다. 그 포기는 진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게 한다. 그 누군가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무관심한 세계일 수도 있으며 내 안의 두려움이나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과 이상, 열정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공정합니다. 계속할 이유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라면 더 버텨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이 명언이 던지는 무게감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진짜 재산은 시간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칼 샌드버그. 이 명언은 자산, 가치,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플하지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칼 샌드버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이며 이 문장은 시간을 존재의 화폐로 바라보는 근본적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라 하면 돈, 집, 명예, 직업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샌드버그는 묻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잃을 수 있는 허상인가? 시간만이 진짜이며 그것만이 매 순간 당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선택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사랑해, 배움에, 창조에 쓰고 어떤 이는 그저 소비와 도피로 흘려보냅니다. 이 명언은 삶을 바꾸려면 먼저 시간의 사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당신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